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NFPC, NFTC, 화재안전 성능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 작년 22년 12월 1일자부로 NFSC 기준이 PC와 TC 기준으로 바뀌었죠. 이번 컨텐츠부터는 NFPC와 TC를 같이 합쳐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 그래서 이산화탄소 수화설비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 기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컨텐츠에서는요, 화재안전 기준집이라고 해서 우리 NFPC와 NFTC 이 두 개를 알기 쉽게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화재안전 기준집이라는 게 소방청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NFPC, TC 같이 들어가 있는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적용 범위,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에 올렸던 가스계 소화설비 구성 및 동작 원리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시지 못한 분들은 요거를 먼저 보시고 본문에 본문 설명하는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집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우리 구글 검색창에 화재안전 기준집 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소방청 관련 소방청 사이트가 이제 링크가 될 거예요. 안에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화재안전 기준집이라고 해가지고 PDF 파일도 있고 HWP 한글 파일도 1번과 2번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네요. 그죠? 여기에는 들어가 보시면은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보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보시면은 NFPC 106이죠. 제가 이번에 할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캡처를 떴는데, NFPC 기준과 NFTC 기준을 이렇게 상호 비교하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성능 기준에는 조, 항, 그리고 호, 여기 가목, 나목 이렇게 들어가겠죠. 조항호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술 기준은 2.1, 2.1.1 요거의 하이 디렉토리로 2.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보면은 이 둘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성능 기준에는 있고, 성능 기준에는 없고, 기술 기준에만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박스를 쳐서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는 파일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할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렇게 보면은 4조라고 해서 소화약재 저장 용기 등이라고 해서 항, 1항이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뭐다? 화재안전 성능 기준, PC 기준인 거고,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요 항 항목에 기술 기준이라는 게 세부 항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요 표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을 보면서 기술 기준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파일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관련된 내용들의 제가 현장 사진을 좀 담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텐츠 올리는 부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번 소방공장의 컨텐츠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요 부분이죠. 화재안전 기준지 다운되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어떻게 다운받는지. 이렇게 검색창 하나를 띄우고요. 여기다가 화재안전 기준집이라고 해서 저는 미리 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를 검색해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 화재안전기준집이라고 해서 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법령정보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서비스는 자, 소방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소방청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소방청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소방청 사이트 메인 페이지 안에 정책정보라는 부분에 자, 법령정보라는 거 안에 또 이렇게 법령 자료실이라는 게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PDF 파일과 HWP 한글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자, 이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당분간 공부하실 때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업무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운은 이렇게 받으셔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받은 이 화재안전기준집 2023 버전이죠. 자, 이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렇게 파일을 준비했다고 하죠. 이 파일을 펼쳐놓고 제 1조부터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정리한 파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 NFPC, TC 기준을 같이 합쳐놓은 사항입니다. 자, 최신 버전인 거고요. 2022년 12월 1일자 이후로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제 1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 1조 목적에서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좀 바뀌었죠. 이제 이원화되면서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이 분법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금 다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있는 상태. 자, 이 법률 제2조 1항 제6호 과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험한 사항 중 소화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성능 기준을 규정하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정의, 성능 기준을 규정하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와 더불어서 뭐도 있겠어요? 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건 기준이라고 했죠. 이 기술 기준 안에 보면은 1.2.1에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제2조 1항 6호 나목에 따라 물 분부 등 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 기술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다. 자, 위에서는 성능 기준, 아래서는 기술 기준, 자,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만족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조 1항 제2조 제1항 6호의 과목은 자, 요거 옆에다 제가 따놨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시설법 2조 제1항 6호 과목에 보면은 자, 성능 기준, 기술 기준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능 기준을 보니까 자, 안에 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자, 기술 기준은 뭐예요? 자,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자, 이 위에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상세한 규격, 이하 디테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항은 어떻게 정해진다?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의미를 하고 있다. 자, 고시로 나오냐, 승인을 받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성능 기준은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기술 기준 같은 경우는 자,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성능 기준보다는 훨씬 빠르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 범위 한번 보시면은 자, 시설법 0, 자, 별표 4 제1호 과목에 보면은 자, 이거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뭐냐라고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별표 1에 있습니다. 자, 별표 1에 보면 1호에 소화 설비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목에 보면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래서 자,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물 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플라스틱 기체, 분말, 강화, 액,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이것도 새로 들어온 것이죠. 총 9가지가 있다. 자, 이 종류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저희는 뭘 보고 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요 항목만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어디에 설치되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별표 4에 보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과목에 보면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이라고 해서 자, 1호부터 해서 자, 1호부터 해서 보니까 어디까지 있어요? 자, 2, 3, 4, 5, 6, 7, 8호까지 있네요. 자, 어떤 장소에 설치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호에 보니까 자동차, 항공기 관련 시설 중 자, 항공기 경납고, 차고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자, 여러분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눈여겨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축물 내부의 차고 주차장으로서 위에 2호에서 봤을 때는 자, 차고 주차용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3호에 있는 것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차고 주차장. 이건 전체가 차고 주차장인 거고 건물 내부에 차고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차고 주차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그 해당 부분에만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4호에 보니까 기계식 주차,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에 의한 경우, 자,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들어있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그리고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등으로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자,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 물 분무 등. 그래서 우리 방제실 같은 경우를 수신기가 있는 방제실 같은 경우를 뭐 전산실이 될 수도 있고 통신기기실 은 아니지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300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럼 3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산실, 통신기기실,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소화기 하나만 갖다 놓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자,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호에 보니까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저장시설,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7호에 보니까 행정안전분양으로 정하는 터널에도, 자, 터널에는 뭐예요? 자, 이 시설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죠. 가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가스는 들어가지 않고 터널에는 물 분무, 자, 수계 쪽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자, 이거는 면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뭐예요? 물 분무 등 소화설비라고 해서 관련된 소화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지정 문화재는 면적 규모가 없다는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다시 와서요. 자, 이 적용 범위는 여기에서 한번 보셨고 기준의 효력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준의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자,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 2023년이니까 그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바뀐 부분을 새롭게 업로드하고 있는 부분에 있다고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4 기술 기준에 있는 기준의 특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의미를 하고요. 기존 건축물에다가 새롭게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존 건물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었다. 증축, 개축되면서 추가적으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 기존에 있는 것을 따다가 쓰기는 너무 불가하다라고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축, 개축, 대수선 되면은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힘들다, 공사상 불가하다라고 하면은 면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이런 데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설계사와 시공사가 왜 불가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관할서로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공사가 불가해서 못한다라고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의 적용되는 사례는 없지만 만에 하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 조항에 의해서, 기술 기준에 의해서 좀 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에 등의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착공 신고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기준이 2022년 12월 1일자부로 시행되어 있지만 이거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해서 착공신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바뀌어서 소급 적용해서 다 바꿔 라는 게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설치를 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될 거고요. 그런데 1.5.2에 보니까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어. 근데 화재 안전상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 안전해진다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반드시 과거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해도 되더라 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안전을 위해서는 좀 바뀐 부분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인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 구성 및 동작 원리에서 약재를 뿌리는 방식에서 세 가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역, 국소, 호스릴 방식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더라.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해서 소화약재 공급 장치의 배관 및 분사 헤드 등을 고정 설치하여 약재를 나가는 요런 약재 이동 경로가 되겠죠. 그죠? 약재 공급 장치에 배관, 그리고 이런 헤드 등을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문 구역 내에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방식. 가스계 소화약재는 당연히 대부분 질식의 소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어구역의 밀폐가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출입문, 창문 등이 열려 있으면 방출된 가스가 소화약재가 다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전역 방출 방식. 그래서 밀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전역 방출 방식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 공장 같이 중간중간에 구획을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경우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소화약재 공급 장치에 약재가 나가는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방식. 우리 이렇게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중요 설비들이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전기 설비들이, 제어 장치들이 있을 거고요. 이쪽을 밀폐를 할 수 없으니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설치해서 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약재를 뿌려지게 되면은 주변의 산소가 해당 방호 대상 물로 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 자,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화점에다가 약재를 뿌리는 방식이보다 자, 국소 방출 방식이다. 자, 호스릴 방식은 이렇게 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호스를 잡고 쫙 끌고 가서 자, 수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자, 소화수, 자, 물은 아니겠죠.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 저장 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거의 잘 쓰지 않는다. 요즘은 설계에도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약재를 뿌리는 방식 중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실내에 있으면은 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다? 전역 방출 방식을 쓰겠구나. 넓은 대공간에 있으면은 밀폐가 불가할 거니 자, 국소 방출 방식을 쓰겠구나. 약재 방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호의 충전비 한번 볼까요? 자, 충전비란 소화약재 저장 용기 내부의 용적과 자, 이렇게 약재를 저장하는 용기의 내용적이 있겠죠. 이 안에 부피가 있을 겁니다. 내용적과 소화약재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약재를 이 안에다가 충합해 놓겠죠, 그죠? 자, 이 용적과 약재 저장량과의 비율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충전비를 구하는 식이 C는 G분의 V라고 해서 G는 리터, V의 단위를 쓰고 있고요. G는 자, 킬로그램, 약재 중량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약재 부피는 보통 45리터, 65리터짜리를 쓴다고 하면은 약재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아니, 용기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약재를 담을 때 너무 과하게 담지 말라. 너무 부족하게 담지 말라. 그래서 약재 부피별 약재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을 법적으로 좀 적어 놨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충전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소화약재 용적과 용기의 용적과 그 안에 저장되는 저장량의 비율을 의미를 하더라. 자, 이것은 왜 표현을 했냐? 이 안엔 너무 많이 저장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저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을 정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부화재라고 해서 자, 신부화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약재 용기에 보면요. 자, 이 약재가 어떻게 형식 승인을 받았으며 약재 분자식은 어떻게 되고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약재의 중량 그리고 이 용기의 중량 그리고 총 중량 그리고 용기의 부피 등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아마 65리터 용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약재 저장량이 50kg이니까 65를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값이 대략 1.3 나오는데 자, 이거는 충전비가 몇이다? 1.3짜리인 가스 저장 용기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마다 이 용기 안에 들어가야 될 충전비는 법으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 정의해 놓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항들이 충전비가 화재안전 기준에 맞는지도 한번 보실 수 있겠죠. 당연히 형식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죠? 관련된 기준 안에 모두 범위가 들어가겠죠. 자, 신부화재 한번 볼까요?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및 합성 수지류와 같은 고체 가연물, 자, 고체 가연물입니다. 고체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형태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형태의 자,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 요게 신부화재가 되겠죠. 이 표면에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목재 내부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부화재 깊을심, 몸속 안에서도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 자,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가연성 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의미하더라. 자, 이렇게 용기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으면은
용기의 부피가 있겠죠. 그죠? 용기 내부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용기의 겉표면에서 유증기의 불이 붙어서 이렇게 화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거를 표면화재라고 한다. 자, 심부화재와 표면화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자, 심부화재 때 뿌려야 될 소화약제의 양, 우리 표면화재 때 뿌려야 될 소화약제 양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부화재, 우리 화재를 심부화재와 표면화재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호의 교차회로 방식 한번 볼까요? 이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 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는 때 소화설비를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스계 소화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서 감지기가 동작할 때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회로에 A, B 둘 다 동작했을 때 가스계 소화설비가 동작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수계 소화설비에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도 이렇게 교차회로 방식을 쓴다고 한번 컨텐츠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회로, 우리 보통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열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게 70제곱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면적이 만약에 5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 감지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을 한데, 뭐예요? 여기다가 회로를 한 개 더해서 A 회로 말고, 자, 별도의 B 회로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실이 적더라도 감지기 하나가 아니라 뭐다? 자, 2개로 설치를 하라. 이런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수신기에 보면은 화재가 발생되면은 표시창에 여러 가지 표시창이 있을 건데 보면은 여기가 방호구역 A라고 있으면은 A 감지기, B 감지기가 있다고 봤을 때 방호구역 A 구역에 A 감지가 동작하면 여기 지구 표시등 A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올 거고요. B 감지기가 동작하면 자 B 구역 지구 표시등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재 수신반에서 이렇게 회로가 달리 따로 설치된 것을 우리가 교차 회로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A면은 주변에 있는 것은 B, 자, B 옆에 있으면 또 A 옆에 있으면 B, 이렇게 상호 교차되게 설치되는 것을 우리 교차회로형 감지기 설치할 때도 이렇게 설치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면 B, 또 B 감지기 설치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A, 자, A 감지기, 자, 이렇게 감지기가 설치될 때마다 B 구역도 B 회로도 똑같이, 자, 그래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감지기가 일반적인 자동화재 탐지기보다 2배 이상 설치되는 게 자,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화문이란 자,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른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자, 예전에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그리고 차열성 방화문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60분 플러스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뭐냐? 자,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있습니다. 자, 방화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자,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그리고 차연성, 그리고 차염이죠, 그죠? 연기를 막는 차연성, 불꽃을 막는 차염성이 있습니다. 그게 몇 분? 자, 60분 이상이고, 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차열성을 의미하는데, 차열성이 있는 시간이 몇 분? 자, 30분짜리를 60분 플러스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은 차열성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0분 방화문은 플러스가 빠졌으니 뭐만 빠지겠어요? 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차열성만 빠지고 차연성과 차염성만 있는 거겠죠. 자,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거. 자, 30분 방화문은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 아니라 자, 반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인데 자, 30분짜리로 언저리에 맞추겠죠. 자, 이것을 우리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실 들어갈 때 문이 하나, 둘,
여기가 거실이라고 한다면 거실에서 피난을 할 때 부속실 출입문 하나 열고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갑종 방화문이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60분 방화문으로 바뀐 것. 자, 그리고 계단실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보호된 부분 안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갑종 또는 을종 이것이 60분 또는 30분 플러스 방화문 둘 중에 하나 써라 라고 해서 당연히 갑종 방화문은 비쌀 거니까 을종 방화문인 자 30분 방화문을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갑종 방화문에는 60분 방화문, 자 을종 방화문은 자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다 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9호 방호구역이란 소화설비의 소화 범위 내에 있는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가스가 뿌려지는 구역을 방호구역, 우리 수계 소화 설비에서 우리 헤드를 통해서 물이 뿌려지는 구역도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이란 말 썼죠. 똑같습니다. 수계에서 쓰는 부분과 똑같다는 부분. 자, 선택 밸브. 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 있고요. 자, 선택 밸브란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 있어서 자, 방호구역이란 것은 밀폐구역, 우리 전역 방출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자, 방호 대상물이란 것은 물품, 화재가 난 대상에 직접 뿌리는 자, 국소 방출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호 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 자, 기본은 뭐냐? 선택 밸브라는 것은 둘 이상, 방호구역이 2개 이상.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방호구역이 하나, 여기를 A구역이라고 하고, 자, 옆에 또 하나 B구역이라고 해서 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구역은 공간이 넓어서 여기에는 자, 10병 정도의 소화약제가 필요하고, 자, 여기는 공간이 적어서 5병 정도의 소화약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 약제실에 저장하는 이 약제 저장 용기를 자, 15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 A, B 중에 큰 거. 자, 10병만을 저장을 하고요. A구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10병 모두 터뜨려서 보내면 되는 거고, 자, B구역에 화재가 났을 때는 5병만 터뜨려서 B구역으로 약제를 보내주는 것. 그래서 방호구역이 하나, 2개 있을 때는 이 약제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자, 선택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선택 밸브가 3개 있다는 것은 방호구역이 몇 개? 자, 3개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A, B, C 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제일 작은 게 2병, 5병, 10병이라고 하면은 자, 10병은 전체다. 5병은 반만. 자, A 구역 같은 경우는 요 2병만 터뜨려서 보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호구역이 몇 개? 최소 2개 이상일 때는 약제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자, 선택 밸브를 설치한다는 것. 중요한 부분. 자, 설계농도, 소화농도 나오네요. 자, 소화농도부터 한번 볼까요?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에 화재를 소화하는데 불을 끄는데 필요한 소화약제 농도, 형식 승인 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 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 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소화 농도라고 해서 8.5%, 8.7% 형식 승인, 이게 형식 승인 번호인데 형식 승인된 소화 농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소화는 돼. 하지만 설계 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소화 농도는 직접 불을 끄는 것이지만 설계는 그거보다 안전율, 여유율을 좀 더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호 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할 때, 약제량을 산출을 할 때는 좀 더 여유율이 있어야 되겠죠. 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약주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 농도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 있죠.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제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안전율을 A급, C급 화재 같은 경우는 자, 1.2라고 해서 20%, 자,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30% 정도 이 소화 농도에다 더 할증을 해서 약제량을 더 산정하라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지금 개정에 대해서 좀 바뀐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삭제를 형식 승인 받을 때 그거에 적합한 설계 농도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형식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A식급은 20%, B급은 30% 정도의 여유율, 안전율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소화 농도가 뭐고 설계 농도가 안전율이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스를 인한 원형의 서방 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 아까 좀 전에 사진을 보셨던 거. 네, 여기까지 해서 제3조 정의까지 해서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NFSC 106, PC, TC 106 제4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